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형과 선언에서 상수와 변수를 공부한 적 있죠? 상수와 변수. 상수와 변수. 상수는 뭐고 변수는 뭘까? 쉽게 해서 변수라는 거고 상수라는 무엇일까? 상수는 고정되어서 바뀌지 않는 게 상수고, 변수는 뭡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화하는 값을 기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기억을 시켜줄 때 메모리 내의 기억 장소의 이름을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10이 들어가 있죠. A가 10이면 뭘까요? A는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A라는 이 10이라는 상수의 값이 메모리 내에 기억 장소의 이름을 A라고 부르는 거죠. 또 B에 20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B가 변수고 20이 상수가 되겠죠. 꼭 변수가 왼쪽에 와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오른쪽에 둬서 는을 기준해서 C는 A 더하기 B 이렇게 됐다. 할 적에는 A도 변수고 B도 변수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 내의 기억 장소의 이름, 이거를 변수라 하겠죠. A가 10, B가 60이니까 C는 뭐가 될까요? 30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상수와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상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는 정수형 상수가 있고, 그죠? 정수형 상수가 있고 실수형 상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문자 상수가 있고 또 문자 열의 상수가 있습니다. 문자 열. 정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수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수점이 없습니다. 소수점이 없다. 뭐 8진수, 16진수, 뭐 10진수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구분할 수 있죠. 0에서 9 사이의 숫자를 말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10진수가 뭐고 16진수가 뭐고 8진수가 뭐다, 이것은 뭐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일단 10진수는 참고로 10진수는 뭐 기초인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진수는 뭘까? 0에서부터 9까지 에서 0을 제외한, 이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로 시작한 것을 갖다가 10진수라고 보십니다.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8진수. 8진수는 뭘까요? 8진수는 숫자 앞에, 그래서 숫자 앞에 5 이렇게 붙어요. 5, 1, 2, 3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8진수가 됩니다. 16진수는 뭐가 될까요? 16진수는 숫자 앞에 OX 그 다음에 CB 이렇게 됐을 때, 또는 뭐 알파벳 C나 뭐 A나 B나 이렇게 들어갈 경우 이걸 갖다가 16진수 상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짜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일단 10진수는 0을 포함하지 않는다. 1서부터 9 사이에 뭐가 된다? 숫자로 시작하는 거야. 0을 제외한 나머지가 숫자로 되는 것을 갖다가 숫자다. 뭐요? 10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개념을 좀 아시고, 물론 뭐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개념을 꼭 아시고 코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실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소수점이 뭐한다?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형 상수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0서부터 9 사이의 수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죠. 마이너스 123, 마이너스 100 또는 3.5, 이건 뭡니까? 실수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123.5 마이너스 10.4 예를 들어서 3.5 이런 것들은 뭘까요? 실수용 상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와 변수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상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용 상수와 실수용 상수, 정수용 상수에서는 8진수냐 10진수냐 16진수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물론 여기에 뭐가 붙습니까? 뭐 롱형, 뭐 더블형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용 상수는 소유점이 붙은 거다. 소유점이 이렇게 붙어야만이 실수용 상수다 라는 걸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수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변수가 있고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그램 실행 중 변화하는 값을 기억시켜 둘 내 메모리 내의 기억 장수의 이름 이거를 변수라고 했죠. 그러면 그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상수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밖에 올 수가 없어요. 변수는 왼쪽 오른쪽 다 올 수 있지만 상수는 반드시 오른쪽에 온다. 너를 기준해서. 그러면 이거 들어갈 수 있는데 변수에 문자가 들어가려면 문자 상수가 돼야 되는데 이 문자 상수는 어떤 것을 문자 상수라 하느냐. 그래서 문자 상수는 한 문자만을 단일 인용부호로 쓰는 거죠. 인용부호 오프스로피 다운표 하나. 그래서 다운표 하나 A 그렇죠. 이런 것들 이렇게 역수레이시하고 이 오프스 다운표 왜 다운표 하나 이를 갖다가 문자 상수라고 합니다. 문자 상수.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문자 상수가 있는가 하면 문자 열 상수라는 게 있어요. 문자 열 상수. 문자 열이라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뭐 이 달러가 붙은 거라고 있었는데 문자 열은 A, B, C, D 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문자 열 상수라고 있죠. 문자들이 모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문자 열 상수라고 하면은 문자들이 모임으로 인용부호죠. 인용부호 쌍따옴표 두 개가 붙은 거. 예를 들어서 KOREA라고 되어 있으면 쌍따옴표가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인용부호가 두 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들어있는 문자들을 말할 적이야 문자열 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문자열은 컴퓨터 내부에서 문자 배열로 취급돼요. 그래서 취급돼야 기억되기 때문에 문자열 끝에는 항시 널스트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상수와 문자열 상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비교되느냐? 문자 상수와 또 뭐가 있죠? 문자열 상수 비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단표 하나 이거 뭡니까? 이것은 문자 상수로 한 개의 문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요? 1바이트만 필요합니다. 1바이트. 그런데 윗단표 두 개 딱 하고 이렇게 돼 있을 경우는 이것은 문자열 상수는 맞는데 문자열 이것은 문자 상수라겠죠. 윗단표 하나 쓰니까 문자열 윗단표 두 개니까 문자열 상수로 널스트링 값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값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널스트링으로 기억하므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몇 바이트? 2바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바이트는 몇 비트입니까? 우리가 1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면 나중에 C 언어 프로그램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 기초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하나 빼먹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뭐 좀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방송이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놓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상수와 변수 중에서 변수, 상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수는 숫자 변수, 문자 변수가 있었고 상수는 실수형 상수, 문자 상수, 문자열 상수가 있었다. 그래서 문자 상수는 단일 문자, 한 문자를 인용모, 오프스트로피, 따옴표 한 개를 붙이고 문자 열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예약어가 있어요. 예약어. 미리 예약돼 있다. 무슨 말인지 예약어. 리서브드 워드라 합니다. 어떤 그 뜻이 정의가 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자가 user defined word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유저는 우리가 임의로 변수들을 유저를 하지만 예약어는 이미 어떠한 뜻이 정의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런 걸 예약을 합니다. 그 예약어가 한 8가지, 8가지, 뭐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라고 해서 자료형. 우리가 이제 타입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자료형, 그러니까 이제 문자냐, 숏이냐, 뭐 정수형이냐, 롱이냐, 플롯이냐, W형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 준 것이 바로 자료형입니다. CHAR, 이건 뭐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SHORT, short, 뭐 INT, 인티저, 뭐 있죠? long, 그죠? long, 또 뭐가 있습니까? float, 그 다음에 double, 그 다음에 unsigned, unsigned, 이렇게 있는 것들. 이것이 자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료를 문자냐, 뭐 단일 문자냐, 뭐 정수형이냐, 긴 거냐, 뭐 실수형이냐, 이런 것들을 선언해 주는 거죠. 선언해 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료형이다. 선언. 자료형을 나는 변수를 어떤 걸로 쓰겠다. 그 형태는 뭐다. 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자료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값을 기억 클래스라는 게 기억 클래스.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뭐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억 클래스는 뭐 오토,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익스텐, 뭐 스테이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오토, 그 다음에 REGIS, 레지스터,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가 먼저, 우리가 이제 옛날 뭐 시험 뭐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레지스터라 뭐 기억장수죠. 기억장수. 어떤 기억장수냐? 뭐 CPU 안에 들어있는 기억장수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 예약어는 우리 이제 코딩하다 보면 반복문이라는 게 있어요. 반복문이 있고 이제 조건문도 있고, 그다음에 점프, 얼리 가라, 점프, go to, 이렇게 할 적에 점프가 있죠. 이런 것들. 그냥 반복문은 뭐고 조건문은 뭐고 점프는 뭐. 이것도 코딩할 적에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이 예약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반복문은 무엇인지, 조건문은 무엇인지, 점프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말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는 for문이 있습니다. for문. 그 다음에 파일문이 있고, 그 다음에 do 파일문이 있고, 이런 것이 반복문이고, 조건은 뭡니까? 이것은 if가 있으면 else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요것이 이제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점프, 얼리 가라, 뭐 하다가 얼리 건너뛰라, 이게 점프. 브레이크라는 거죠. 브레이크, 많이 써먹는 go to,
go to, continue. 이것이 세 가지가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볼까요? 이 세 가지를 제어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어문. 반복문은 어디서 1서부터 10까지, 1서부터 100까지 무조건 반복해서 어떤 과정을 순환하라. 파일도 마찬가지. 두 파일도 조건에 만족하는 거. if문은 어떠한 조건이 만나면 어떻게 하고, 어떠한 조건이 이 만족하는 조건이 만나면 S이면 1, 2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하라. 이때는 if 조건이 만족하면 1, 2.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멀리 가라. 스위치도 마찬가지. 브레이크는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어떤 조건이 만나면 멈춰라. 이리고서 올리고 go to 하라. 이렇게 할 적에 쓰는 겁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조체. 시험에서 빼먹을 수 없는 거 구조체하고 공용체 지어문이죠. 구조체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구조체를 영어로 structure라고 하죠. structure 또는 type difference. 이게 구조체가 포함되어 있고, 공용체 제어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공용체 제어문. 이것은 union, 그 다음에 return. 이런 것이 TURN이죠. TURN. 리턴문. 이게 이제 에어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건은 몇 가지가 있다? 한 10가지 가까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료형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기억 클래스가 있었고, 클래스. 기억 클래스죠.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조건, 또 점프. 이렇게 있었죠. 점프문.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컨트롤, 제어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제어문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조체, 구조체 형선화. 또 하나 뭐 있었죠? 공용체 제어문.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죠. 구조체 형선원 공체문. 이런 식으로 꼭 에어거, 이 내용의 에어거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기본적인 것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까지 공부한 내용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냐면은 데이터형과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형은 아까 처음에 했던 상수와 변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내가 설명해 드린 거고, 이것이 인전 상수는 뭐고 변수는 뭐다 라는 건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변수에는 프로그램의 식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수에는 정수형 상수와 정수형 상수와 실수형 상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 상수, 문자열 상수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예약어가 있는데 그 예약어는 자료형과 기억 클래스, 제어문, 구조체 형선원, 공용체 제어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료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형과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할까? 이것은 데이터형과 방금 얘기한 선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수와 변수에 설명이 있었고,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데이터형과 선언, 자료형과 선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형선언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형선언문. 문자형이 있습니다. 문자형은 선언할 때는 뭐를 쓸까요? ch 캐릭터, char을 선언해 줍니다. 물론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기는 이 문자는 어떤 데까지 범위가 있느냐, 사용 범위가 있느냐 할 때는 문자 상수가 있고 문자열 상수가 있다겠죠.
문자 상수에서 한 개의 문자, 쌍따옴표 하나, 이렇게, 문자열은 이렇게, 쌍따옴표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CHI라는 것은 변환기호라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형선언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범위는 뭐, 잠깐 제가 혼동할까요? 이렇게 지울게요. 사용범위는, 문자 상수와 뭐가 있다? 문자열이 있다. 문자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코딩할 때는 변환 기호가 있어야 돼요. 변환 기호. 이거 화면이 조금 넘어갔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좀 해놓고 되겠습니다. 약간, 사용 범위가 있는데 사용 범위는 문자 상수와 문자열이 있고 변환 기호가 있어요. 변환 기호. 코딩할 때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더라 라는 것만 일단 아시고 하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퍼센트 뭐가 붙을까요? 시가 붙어야 돼요. 문자열은 퍼센트 열이니까 스트링 약자거든요. S가 붙어줘야 돼요. 변환기호는 언제 써먹느냐? 라고 할 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수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느냐? 자료, 이게 잘 안 써져요. 이게 또 잘 안 써지니까 좀 이해를 바라고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쓰여지니까 조금 다시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자료형. 자료를 뭐라고 해요? 타입이라고 하죠. TYP.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정수형이 문자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정수형은 뭐냐? INT가 붙은 건 정수예요. 정수는 0서부터 9까지인데 0을 포함하지 않은 걸 정수형이라고 설명했었죠. 제가 꼭 알아야 돼요. 정수형은 0과 9 사이에 부호로 구성된 거죠. 그렇죠? 십진수는 0서부터 9 사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 설명해드렸고, INT가 붙은 것은 무조건 정수입니다. 그죠? 이것은 또 뭐가 있냐면 short, SHORT, 이것도 정수. 그 다음에 long, 이것도 정수. 그 다음에 unsigned, 이것도 잘못 쓰네. 다시 지우고 쓰면 되겠죠. 다시 쓰고 지울게요. 이거 뭐냐? unsigned. 이것이 바로 정수형입니다. 이것은 뭐 몇 바이트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설명. 하여튼 뭐 설명, 이것도 나왔으니까 설명. 2바이트입니다. 이것도 소트 2바이트, 롱은 4바이트. 바이트 개념은 코딩을 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언사인들은 무조건 부호가 없다. 부호 비트를 무시하는 것을 갖다가 언사인들 합니다. 부호가 안 나오는 거. 자, 그럼 이 INT는 변환기호는 퍼센트, 이것은 D를 쓰시면 되고, 십진수. 이것도 퍼센트 D를 쓰고, 그 다음에 롱은 L자가 붙어야 돼요. 퍼센트 LD를 쓰고, 이것은 퍼센트 U를 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좀 좁으니까 뭐 대충 아시겠죠? 그냥 우리 지금 자료용 데이터에 설명해주고, 선언하는 것은 문자형은 CHR, 정수형 INT, short, long, unsigned. 차지하는 그 글자의 크기는 몇 바이트냐? 2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부호가 없다. 부호 비트가 없다. 변환기호는 문자형은 퍼센트 C, 열은 S, 문자열은 S. 퍼센트 D, 퍼센트 D. INT나 소사, 롱은 다 퍼센트 D인데 이 unsigned만 U를 써주시면 된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코딩하면서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설명을 또 프린트 할 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으니까 실수형이 남았으니까 좀 자리가 좁으니까 지우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에 대한 자료형과 선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실수형이 뭐냐, 실수형. 실수형은 아까 말씀드린 선언해주면 float를 해주게 되고, 이것은 단정도, 배정도라고, 이건 단정도죠, 단정도. 4바이트입니다. 4개의 바이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더블이라고 있어요. 더블, double. 더블로 이것은 8바이트가, 이걸 배정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8바이트가 있죠. 변환기호는 %F가 들어가고, 이것도 당연히 %F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E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숏하고 플롯하고 더블하고 롱하고 더블하고 차이점. 그러니까 실수형에서는 더블이고, 정수형에서는 뭐다? 정수형에서는 뭘까? 정수형에는 INT면서 롱이 뭐예요? 4바이트라겠죠. 이것은 정수형 롱. 이것은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BYT.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실습을 코딩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변수형을 선언하고 싶어요. 변수는 뭐라겠죠? 변수? 다시 정립니다. 변수는 뭐라겠죠?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 프로그램을, 이건 뭐 계속 설명하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한 중에서 그 변하는 값을 기억시켜줄 필요가 있죠. A에다가 10을 기억을 시키는데 이 값을 10이라는 값을 상수죠. 고정된 거. A는 10이라는 값을 A라는 메모리 내의 기억 장소의 이름을 뭐라겠어요? 변수라고 했습니다. 변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변수형에 선언해 줘야 돼요. A라는 곳에 10이 들어간데 이것은 정수일까 실수일까? 더블일까? 롱일까? 플롯일까? 뭐 이렇게 언사인드일까? 선언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선언해 줄 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 시연에서는 메인 함수 씁니다. 메인 함수 써주고 시작을 표시하는 게 이거죠. 왼쪽 가로 int 하고 A SUM 이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A는 뭡니까? SUM 뭡니까? 몰라. 변수야.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렇죠? 모르지만 나는 이 A라는 값과 SUM이라는 SUM이라는 것은 정수로 선언해 주겠다 라고 되겠죠. 변수 A와 SUM은 정수형으로 선언해 주겠다 보시면 되겠죠. 뭐 나는 실수형에 FLOAT 이렇게 놓고 AVE라고 쓰던가 뭐 AA 이렇게 쓰던가 이럴 때는 AV와 A라는 변수는 실수형으로 선언해 주겠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실수형은 0과 9 사이에 수와 부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데 반드시 뭐한다? 소수점이 있어야 된다 라겠습니다. 마이너스 123.45 또는 마이너스 123.45 이런 것을 갖다가 실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줬을 때 이 AVA는 이렇게 실수값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A는 뭐가 들어가요? AI에 이것이 들어갈 때는 실수값들이 소수점의 값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어떤 변수는 실수값을 기억하고 되고 어떤 변수는 실수를 기억하고 어떤 변수는 뭐한다? int 정수값을 기억을 시켜라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변수형을 뭐한다? 선언해준다. 변수형을 선언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언해준다. 아셨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초기값을 부여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정수형으로 선언해주고,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마저 다 하고, 다음 시간에 문자의 변수 선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고,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선언해주고, 초기값도 이렇게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메인 함수를 써주고, 시작 함수 써주고, int
A에는 정수면서 100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수형으로 선언해주고 초기가를 100을 넣겠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또는 BB라는 곳에 뭐 1000을 넣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BB는 정수 선언해주고 그 값에 100을 넣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 FLOAT를 써주고 CC는 이렇게 2,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CC는 실수이지만 토기값을 이렇게 더 주겠다. 뭐 BBB 3개 뭐 마찬가지죠. 100, 100, 100, 34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BBB는 100.34를 실수형 변수이면서 그 값을 초기값을 부여해준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선언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시연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정상수와 변수 꼭 알고 있는 데이터의 애하고 그리고 문자를 또는 선언할 때 문자열과 문자 또 자료형 어떤 자료형일 때는 자료를 기억할 것인가 정수형을 기억할 것인가 실수형을 기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사용 범위는 몇 바이트다 2바이트다 4바이트다 뭐 또는 롱이다 배정도형이냐 단정도형이냐 이렇게 설명해 줬고 그 변환기호는 내가 변환기호는 프린트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꼭 설명을 들으시면 내가 한 내용 설명 기본적인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코딩을 할 적에 시연어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